지금 열심히 편집 중인데요. 다음 편에 넣어 드릴게요. 전원주택을 고를 때 보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느 분은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요 단지인데요. 그냥 바로 내려오면 저수지입니다. 여기가 낚시터거든요. 바로 내려가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어마한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이나 이런 산을 좋아해서 이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 제가 소개하는 곳이 보통 도시랑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오늘은요, 다시 온석동에 왔습니다. 여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오늘 음암에 저수지 있는 거를 편집을 해놨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올려드리고,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부러 6시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전원주택 이야기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이 지금 캐나다에 제 동생이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전원주택 영상도 지금 다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쭉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문의하신 게 있어요, 몇 분이.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전원주택의 어떤 성향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언을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이제는요, 아파트 시대가 끝났어요, 회원님. 아파트 시대는 부동산의 가치로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데가 뜨냐면, 땅이 있는데 도시랑 밀접형 부동산이에요. 전원주택이에요. 그냥 도시인 전원주택이라는 공간이 다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그래요.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 가장 가까운데 빌리지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외국의 중국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거든요. 머리가 빠른 거지요. 도시에 그걸 세워놓고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도시가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10년 살다가 돈을 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파트나 이런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끝난 게 맞지요. 근데 뭘 집을 사고 하시려면 어차피 부동산 가치도 하셔야 되니까, 그러시려면 도시의 근처에 있는 땅이 있는 전원주택을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 몇 분이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저는요, 중국에서 그 도시 계획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1년간 도시와 문화라는 걸로 1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도시가 편입돼서 뻗어나가는 공간의 어떤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전원주택을 지금부터 소개해 주는데, 아무거나 소개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가 소개하는 가장 큰 가치가 도시형 전원주택이고,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게 여기 온석동입니다. 저 뒤에 보시는 게 시청이고요,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건너편이 또 다 아파트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산이 이제 주공 아파트로 들어섭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게 온석동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따뜻할 우리나라에 온이 들어간 데는 온천이 많아요. 아산 온양 온천도 그렇고요. 온이라는 게 들어가면 따뜻한 지역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이 좀 온화한 느낌이 들지요. 태안에 소개해 준 것도 너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가 대산 가는 길에 뒤쪽으로는 4차선 도로, 앞쪽으로는 2차선 도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원주택에 사실 거면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진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회원님들이 자꾸 전원주택을 좀 분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도시가 발달되는 과정을 너무 많이 공부하고 본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 때문에 돈 번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중국에 집 산 사람들. 저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친구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에 가서 돈 벌면은 5년 안에 100% 벌고 나옵니다. 또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요, 경제 성장률이 같이 맞받들어 줘야 돼요. 최소한 경제 성장률이 6%에서 8%가 넘어서야 부동산을 돈 벌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2%를 짐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부에서는 1.7%를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1.7%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일어난다고 하면 부동산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사실 거면 사고, 대신에 어떤
자산 가치로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말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산 가치도 생각하고 전원주택도 생각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도시형 전원주택에 사시라는 게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항공사진으로 여기 또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제가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전원주택 소개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의 가치가 일부분 있던지 아니면 정말로 이뻐서 살기 좋은 곳이던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이야기만 하는데 이미 많이 져진 곳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전원주택 콜라보 같이 어떤 걸 하자는 건데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 자제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개하고 싶은 전원주택이 다 저랑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 택지 개발하기 시작 지점에서 저는 많이 일을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전원주택은 고르실 때는 처음에 땅을 사셔야 돼요. 나중에 다 지어져서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 이쁜 뷰를 사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만 해도 한 20채 넘게 막 건물이 짓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쁜 뷰를 사셔야지 여기서 한 블럭 뒤 거나 한 블럭 앞에 거나 금액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팔 때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뷰가.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은 대부분의 초기입니다. 막 지금 짓기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고. 그래서 여기 온석개발은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도 그런 사견이 없이 여기는 온석동입니다. 어떤 면이 아니에요. 그냥 시내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땅을 미리 조금 봐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계약을 미리 하셔도 되고, 좋은 곳을 먼저 선점을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는 건물이 두 동이 설계를 제가 외장만이에요. 내장 이런 거는 저 관심이 좀 덜한 편이라서 외장만 이쁘게 설계 두 개 하는 걸 집을 제가 조금 같이 관여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이 중에 하나는 스크린 골프, 영화관, 노래방이 들어가는 룸을 따로 넣어요. 그래서 아마 회원님들이 아마 그 넣는 게 매주 일요일에 계속 영상들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땅을 먼저 해놓으시고 나중에 그 건물 중에 둘 중에 하나 건물을 두 개 다 돌 건물로 짓는데요. 성향이 틀려요. 하나는 스톤 파벽돌로 짓고 하나는 사각돌로 짓고 두 개가 틀린데 원하는 성향으로 나중에 지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시도해보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었지요. 재미도 없었고요. 근데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회원님, 그냥 열심히 시골에 사시는 건 괜찮고, 어떤 내가 후대한테 재산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뭘 산다는 거는. 그러면 꼭 도시 쪽으로 몰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골에는 나중에 다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 폐가가 되는 곳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도시들은 안 그러지요. 여기는 도시가 이어서 여기가 아마 10년 후에는 다 도시가 될 겁니다. 도시가 확장돼서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만 제가 소개해 드리니까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전원주택 이야기를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도시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도시가 올 거예요. 앞에 주공이 쫙쫙 아파트가 쓸 거라서. 그리고 이쪽 뒤쪽은 그냥 바로 보시면은 그냥 바로 산입니다. 등산로예요. 가서 나물도 캐고 이런 등산로예요. 요게 합쳐진 공간이, 이런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드문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그래서 나중에 전화번호 밑에 다 넣어드리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하고 정말로 사심 없이 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광고비는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쁜 전원주택을 기획해서 소개해주는 코너니까. 그리고 현님 혹시 도시랑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도시형 전원주택이 가지고 계신데 분양이 안 되든지 그러면 제가 같이 취재도 해드릴게요. 전제 조건이 딱 달라붙습니다. 도시랑 가까워야 돼. 최소한 시내랑 5분, 마트, 시내, 병원이 5분, 10분 거리 안에 있어야 제가 원하는 성향의 전원주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저수지가 있는 전원주택을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걸 항공사진하고 편집을 해놨는데 이번 주에 조금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바꿔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밴쿠버에 진짜 이쁜 전원주택이 다 들어가고 왜 외국의 전원주택과 한국의 전원주택이 틀린지 요거 분석을 한번 제가 쫙 해드릴게요. 너무 긴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심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꾸 저한테 또 물어본다는 거는. 아버님 항상 사랑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